어떻게 볼 것이냐. 자,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린 거, 쿠팡에서 팔린 거, 자사몰에서 팔린 거 각각 다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됩니다. 상품에 대해서 어떤 카테고리로 지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나뉘어져서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가 꼭 상품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거래처라든지 이러한 것들로도 구분을 좀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여기 화면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판매 활동을 계속 지속하면서 매출 데이터들이 계속적으로 모여지는 구조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월 단위라든지 이번 연도 단위로 연 단위로 목표를 설정하면 그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좀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간단한 원형 그래프를 추가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헬로 안녕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프로그램은 해외 구매 대행 셀러 전용 매출 장부 관리 시스템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두고 창업 사관학교와 저 헬로 안녕이 함께 콜라보로 제작을 하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자, 해외 구매 대행을 하시는 많은 셀러분들은 이러한 어떤 문제 상황을 겪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매출은 나오는데 실제 순이익 계산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이 경우에 또 환율이랑 원가 정보들도 좀 제각각이고, 또 마켓별로 파편화된 데이터, 그러니까 마켓별로 다 양식이 다른 어떤 데이터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셀러들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해외 구매 대행일수록 중개 서비스이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위해서 장부를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는 상식처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지, 엑셀 파일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고민이 되시는 거죠. 매출 관리가 까다로운 이유는, 자, 데이터의 파편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마트 스토어, 쿠팡, 카페24, 또 다른 또 마켓들도 많이 있죠. 그러한 마켓들마다 주문 데이터 양식이 모두 달라서 데이터를 통합을 하기에는 너무 좀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 비용에 대한 정보 부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켓의 매출 주문 데이터에는 원가 정보가 없죠. 그리고 또 원가 정보도 우리가 해외 구매 대행이기 때문에 뭐 달러라든지 엔화, 그리고 위안화, 이런 어떤 외국 돈에 대해서 또 환율이 그때그때 개입이 되겠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원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매출 데이터를 불러온다 하더라도 매출 파악은 되겠지만 우리가 원가를 제외한 진짜 이익을 계산하는데 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시중에 단순한 마진율 계산기 정도로는 이러한 이익들을 제대로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의 흐름까지도 파악을 한, 시간의 흐름까지도 우리가 녹여낸 어떤 프로그램들이 절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엑셀을, 또 셀러들을 위한 엑셀을 거의 한 5년 정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설계하고 만든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많이 아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어떠한 특징들이 있냐면 표준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각각의 데이터들을 하나의 양식으로 통합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데이터, 매출 데이터에는 없는 간략히 보고 싶은 상품명이라든지 원가 부분들, 그리고 상품에 대한 속성값 같은 것들도 녹여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또 매번 입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B가 갖춰졌을 때 피벗 테이블을 활용해서 원클릭으로 다,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버튼화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스마트 스토어, 쿠팡, 그리고 카페24, 자사몰을 중점적으로 통합을 해서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또 다른 마켓들도 또 추가적으로 제작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을 하시는 셀러분들의 고민점이죠. 진짜 순이익을 계산하는데 우리가 변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일반 원화로 원가를 계산하는 여러 셀러분들과는 조금 다르게 해외 원가가 일단 있겠고, 거기에 맞는 환율, 그때그때 값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결제 수수료 같은 부분들도 조금 있어서 복잡한 원가 입력 구조를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한 것들을 또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들인 건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녹일 수 있냐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마진율 계산기로는 입력 구조가 단순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태생적 한계가 일반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파회해 나가는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분석 자동화, 저희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장점은 정말 100%로 원클릭으로 버튼화되어 있다라는 것이 정말 장점이죠. 엑셀을 여러분들이 딥하게 알지 못해도 매일매일 복붙하면서 함수 짜고 고생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자, 여러분들 버튼만 잘 누르시면은 자, 이러한 식으로 상품별로 그리고 플랫폼별로 월변 기간별로 우리가 매출 정리가 쫙 이루어진다라는 장점입니다. 자, 그래서 세무 신고를 위한 완벽한 대비가 되게 됩니다.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파일이 쪼개져 있고 그때그때마다 작성을 새로 입력을 하셔야 됐고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계속 누적적으로 데이터가 모여지면서 통일된 양식으로 쫙 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데이터 자체가 곧 장부이면서 이 파일 자체를 세무사에게 전달할 수 있게끔도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소개시켜 드릴 텐데 전체적인 큰 흐름을 한번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데이터를 하나의 양식으로 취합을 한 다음에 우리 셀러들 각각 고유하게 입력을 해야 되는 값들을 여러분들이 상품 DB로서 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상품을 만약에 반복해서 판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매번 작업하지 않고 데이터를 한번 등록해 놓으면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문 데이터에는 원가라든지 상품 속성값 같은 것들이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수기로 입력을 한 번 정도는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한 데이터들이 반영이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스마트 스토어 파일이랑 거기에는 없는 원가 정보 이러한 것들이 결합돼서 완전한 데이터들이 차곡차곡 누적으로 쌓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아까 데이터 분석 이렇게 보면은 피벗 테이블들이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매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기존에 힘들게 작업하셨던 거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90% 이상 절감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시간 절약과 정확성을 올리면서 셀러 여러분들은 더 중요한 소싱이라든지 마케팅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죠. 지금 보시는 화면이 해외 구매 대행 매출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상단에 헬로 안녕 매출 정리 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제가 만든 버튼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까도 마켓 주문 데이터 파일을 불러오고 변환하고 누적으로 쌓은 다음에 우리가 분석하는 그런 흐름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데이터들을 여기에 적용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켓 주문 파일 버튼을 먼저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기창이 활성화되면서 제가 미리 준비한 샘플 파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 쿠팡 파일이고요. 요거는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카페14 파일입니다. 자, 요거를 몽땅 한 번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러오면 열기를 누르면 각각 시트별로 이렇게 안에 내부 이렇게 샘플 데이터들이 각각의 양식으로서 파일들이 잘 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버튼으로 선택을 해서 내가 다운받은 마켓 원본 파일들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데이터 변환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쫙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은 신규 추가 상품명은 없습니다라는 데이터 조그만한 팝업 창이 나왔는데요. 자, 그것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서 한번 구동을 해봤고, 자, 이게 만약에 이렇게 데이터가 값이 없다라고 가정을 또 해서 다시 한번 구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먼저 여기에 상품에 대한 원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 우리 관리하는 페이지에 지금 제품에 대한 상품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데이터 변환을 눌러보게 되면은 데이터가 아까처럼 쫘라라락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 이렇게 몇 건 추가되었습니다 라는 말들이 버튼이 팝업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파란 색깔로 들어가 있는 게 신규로 추가된 상품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디 마켓 출신인 건가, 그리고 내가 지정했었던 제품명과 옵션명이 어떻게 되는가가 이런 식으로 구조로 쫙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우리 셀러들이 직접적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튼이 어떠한 상품이 추가되었는가는 자동으로 찾아주니까 셀러들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짧게 줄이고 싶은 이름을 어떻게 지정할 건지, 그리고 원가는 얼마인지 이러한 것들을 각각 지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뭐 보여드리는 용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자 이렇게 이름을 뭐 A123 이런 식으로 쫙 입력을 해버렸고, 자 그리고 원가를 입력하는 영역인데요. 자 여기가 원가를 입력을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구매 대행이기 때문에 일단 환율 같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이렇게 지금 달러로 봤을 때 뭐 한 1,450원 정도 될까요?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열 전체에 이렇게 입력이 쫙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 상품마다의 원가는 셀러 여러분들 본인이 직접 관리를 해주시는 부분이니까, 자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직접적 입력을 해주시게 되고, 자 그러면은 요 값과 요 값이 곱셈이 되면서 이쪽 원가에서도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구조입니다. 네, 그렇게 되고 여기 원가를 좀 줄이게 되면 네, 이렇게 5로 쫙 통일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다 곱셈 처리가 되면서 7,250원으로 계산이 지금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해외 구매 대행, 뭐 해외 결제, 카드 수수료, 뭐 이러한 좀 변수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가중치를 부여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또 이런 식으로 값이 결과적으로 2%가 더 추가가 되면서 원가가 좀 증액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원가를 원화로 직접적으로 입력을 하고 싶다, 8,000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이쪽에다가 기록을 하시면 자, 이 값을 우선해서 결과적으로 최종 원가가 잡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원가를 기입을 해주시고요. 물론 여기에서 조금 더 복잡한 원가 구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또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네, 그리고 상품 분류도 뭐 상품 카테고리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정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카테고리 1 이런 식으로 하면 자 여기까지 카테고리 1번이다 라고 가정하고 여기서부터는 2번이다 이렇게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가지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요 정도 입력을 하고서 데이터 변환을 다시 한번 누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작성했었던 값들을 다 고려해서 원가랑 여러가지 속성값 같은 것들이 반영된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과 자사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아우르는 하나의 통일된 양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깔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데이터 누적을 시켜보면 요것들이 최종적으로는 요 까만색 시트들에 누적적으로 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또 다른 어떤 파일들로 반복을 하게 되면 자, 여기에 하단에 점점점 누적으로 이렇게 쌓여지는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지금 DB가 갖춰진 모습이에요. 결국은 데이터 누적으로 쌓아놓기까지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앞단에 있던 데이터들은 지금 상품 관리 정보 여기 부분만 빼고 전부 다 초기화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데이터를 여기 이쪽으로 데려오기까지의 어떤 사전 작업 빌드업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량만큼 이제 정리되는 매출 표가 쫙 나오게 되겠죠. 요 빨간색 매출 분석을 눌러보면 네 이런 식으로 피벗 테이블들이 쫙 나오면서 새로 고침돼서 자 이런 식으로 일자별로도 구분이 쭈르르륵 이어지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이어지고 우리가 지정했던 상품명으로 이제는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모두 다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여기에 상품 관리 DB 시트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정리들이 바로 반영되는 것이고 그거에 알맞게 나와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월별로도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또 이제 26년 1월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26년 1월 데이터만 보여지지만 여기에 데이터들이 2월 데이터, 3월 데이터 계속 누적적으로 쌓이게 될 거니까 그러면 이 표도 점점점 월이 늘어나면서 확장되는 구조인 거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볼 것이냐. 자,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린 거, 쿠팡에서 팔린 거, 자사몰에서 팔린 거 각각 다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같은 상품을 지속해서 판매를 하게 되고 이 각각의 상품들의 월별 판매 추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마켓에서 얼만큼 팔렸는가 이렇게 다 쫙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분류별을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품에 대해서
어떤 카테고리로 지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나뉘어져서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가 꼭 상품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거래처라든지 이러한 것들로도 구분을 좀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택배 포함한 이익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심화된 영상에서 또 다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데이터가 누적으로 쌓이게 되면서 어떠한 상품이 몇 개가 팔렸고 그 다음에 수수료를 빼고서 얼마나 돈을 벌었고 거기에서 원가를 뺐을 때 어느 정도 내가 이익을 보았는가, 이러한 것들이 마진율도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차곡차곡 관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월 단위로 또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매 관리 비용들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26년 1월 달을 가지고서 샘플 데이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고비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류 비용, 글쎄 해외 구매 대행은 또 어떤 비용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물류비라든지 인건비, 알바생을 쓴다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도 또 있겠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구매했었던 원가에는 녹일 수 없는 어떤 판매 관리 비용들, 별도로 파악을 해야 되는 비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년월을 딱 맞춰 주신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입력했었던 광고비, 그래서 쿠팡 광고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알바생 인건비 이런 식으로 또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비용들까지도 차감한 값들이 순이익 쪽에 반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샘플 데이터들이 지금 보면 수수료를 제거하지 않았을 때 한 200만 원 좀 안 되게 지금 값이 잡혔네요. 자, 그 다음에 수수료를 차감한 매출, 수수료를 차감한 정산 금액 같은 것들이 또 이게 잡혀지게 되고, 원가를 제외했을 때 이익분이 또 이런 식으로 카운팅 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거는 좀 높게 잡히기는 했지만 상품 관리 DB에서 우리가 여기에 잡아놓았던, 여기에 반영해놨었던 값들이 빠지면서 또 이렇게 계산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관비도 반영한 것이 또 순이익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했었던 매출들은 매출 데이터에서 다 끌어모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마켓들이 가져가는 수수료를 차감하고, 그 다음에 여러 환율 등 여러 변수들을 고려한 우리의 원가들을 또 뺀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월 단위로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로 발생하는 값들까지도 녹여서 이 순이익에다가 이렇게 반영해서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뺐을 때 내가 이번 달에 진짜 얼마를 벌었는가, 자, 이렇게 계산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이 여러 변수가 없이 고정적으로 이제 픽스가 딱 되었다면, 자, 이렇게 실적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 하단에 있는 표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누적으로 월별 최종 성적표를 누적으로 쌓아나가면서 표로 좀 관리를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화면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판매 활동을 계속 지속하면서 매출 데이터들이 계속적으로 모여지는 구조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월 단위라든지 이번 연도 단위로 연 단위로 목표를 설정하면 그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좀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간단한 원형 그래프를 추가하였습니다. 해서 자, 이번 달에 200만 원을 벌고 싶은데 내가 일단 우리 샘플 데이터 180만 원 정도대의 매출이 나왔네요. 자, 근데 이게 만약에 목표 자체가 150만 원 정도가 목표였다라고 한다면 이미 초과 달성한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들이 가변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 단위로도 목표를 좀 세워 놓으면 우리가 동기부여도 되겠고 이 그래프들을 좀 채워가는 또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목표 설정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이 정도를 벌기 위해서 어쨌든 노력을 하고 달려나가겠다라는 좀 동기부여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여기에 이제 노란색 부분들만 입력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하단에 쌓여지면서 누적으로 쌓여질 테니까 숫자와 판매량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증액되겠죠.
그러면 이 목표 달성에서도 여기에 하얀색 부분들은 자동으로 데이터 숫자가 증액되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옐로우 색상으로 색칠해 놓았던 부분들만 여러분들 본인 각자가 목표하는 금액들을 입력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누적되는 데이터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때마다 빨간색 버튼만 눌러주시면 매출 데이터가 쫙 정리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상품이 얼마나 팔렸는지 그래프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추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월별로 구분돼서 이렇게 원가까지도 뺀 이익분은 나는 이번에 얼마를 벌었는가 라는 것들을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숫자 관리를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한 가지 또 중요한 점은 이러한 검정색 시트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쌓여지게 되는 이 데이터가 결국은 세무사 쪽으로 이제 제출해야 되는 어떤 엑셀 파일 그 자체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문 번호 같은 것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어떤 상품이 총 몇 개가 팔렸고 매출 데이터들이 쭈루루룩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파일을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는 세무사분들께 이제 제출하게 되면 잘 관리된 어떤 관리 목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설정에서도 가서 보면 이렇게 팝업이 또 뜨게 되는데, 여기에서 누적 데이터 추출이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게 되면 우리 이 전체 매크로 프로그램 외에 이 까만색 시트 3개만을 따로 떼서 파일이 다운로드 폴더로 별도로 추출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세무사한테 제출을 하시면 건별로 이 정도 이익을 얻었다라는 것들이 쫙 정리가 될 테니까 세무용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는 헬로 안녕 구매 페이지, 그리고 저의 유튜브 링크, 그리고 카톡 문의 이렇게 링크도 남겨놓았고, 두고 창업 사관학교 카페 링크도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링크로 소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엑셀 데이터로 버튼으로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품관리 DB 이쪽만 여러분들이 알맞게 잘 작성하시고 원가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관리를 잘 해주시게 되면 데이터 관리를 정말 수월하게 잘 관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하느라고 복잡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버튼 몇 번만 잘 누르고 이 상품관리 DB만 잘 구성을 하시면, 여기에 이제 입력된 값들이 점점 매번 입력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 한번 입력을 해두면, 등록을 해두면 이제 써놓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편하게 데이터가 자동으로 변환이 되면서 누적으로 쌓이면서 또 분석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 구매 대행을 운영하심에 있어서 소싱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또 상세 페이지 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업무를 추진을 하시고 반복적인 작업, 이러한 것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이시는 것이 또 우리 사업의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훨씬 더 득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엑셀은 어렵지만 여러분들 정확하게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툴 쓰시면 너무 좋고요. 또 이 프로그램은 매출도 알려주고 하면서 세무관리용 장부 역할도 동시에 하는 DB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세금 신고도 미리미리 꼼꼼하게 대비를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어떠한 상품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툴 활용하셔서 나의 실제 수익에 대해서 숫자로 누적적으로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비즈니스는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데이터로 관리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안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